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강인데요. 저희가 두 달이 지나고 이제 어, 아홉 번째 수업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친 거는 보통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일주일에 이제 그렇게 나가니까 한 3주 정도인 거죠. 그래서 3주면은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리스 알파벳이나 문장 그 소리 내서 읽는 거 정도는 조금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뭐 12월 정도에는 그리스어를 좀 익숙해지는 데 목표를 두고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아마도 지문도 좀 더 잘 읽으시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별로 새로운 문법 내용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번에 배웠던 일변화 명사에 약간 유형 2개 배웠죠, 저희가. 그 2개에 이어서 또 유형 2개 추가해서 사실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2개 한꺼번에 배워서 제 일변화 명사 변화 형태를 완성은 아니고, 왜냐면 일변화 명사의 타입이 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타입을 완성시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해 지문에 별로 어려운 점이 없으니까 얼른 나가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여기 대우로까지 제가 써놓은 2줄 김민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 아, 아코쿠, 오피론, 네소, 손이, 됐어. 알라데, 라데로, 엘테테, 사이테, 레테테. 네. 네, 내게는 들리지 않네. 친구들이라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고, 그렇고, 여기도, 여기서 뭐래, 여기로 오시오. 네,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해석해 주신 것처럼 에고 대 욱 아쿠오 오 필로이 이 부분은 에고가 주어고 아쿠오가 동사죠. 그래서 나는 듣지 않는다 라는 뜻이지만 뭐 정확히 말하면 들리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나한테는 안 들린다. 지금 그 전 지문에서 어떤 소음이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소음에 대해서 하지만 나는 들리지 않는다. 여기 대비를 나타내주는 대가 들어간 것도 이런 대가 좀 전형적인 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리지 않는다. 약간 대비나 역접이 들어가 있는 그런 대가 이제 좀 전형적인 용법이고요. 그래서 나는 들리지 않는다. 오 필로이 친구들아. 여기는 오가 들어갔으니까 혹격입니다. 필로이는 주격과 혹격이 여기서는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가 들어갔으니까 혹격인 걸 알 수 있고 오가 들어갔다고 해서 가끔 이제 영어권에서는 특히 이 오가 들어갔다고 해서 오 뭐뭐 그 감탄사의 오처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냥 혹격이 들어가면은 좀 자동적으로 들어갈 때가 많고요.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물론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운율상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안 넣는 경우가 많은데 산문에서는 좀 이 오를 많이 씁니다. 혹격 앞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르는 말을 도입하는 말이고 어떤 그런 감정이 들어간 표현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로이는 이 필로이는 원래 필로스라는 표현에서 오죠. 근데 이제 이 필로스가 원래는 형용사예요. 이제 원래는 형용사에서 필로스, 필레, 필론 저희 배운 1, 2변화 형용사입니다. 1, 2변화 형용사. 그런데 이때는 뭐 사랑하는, 친한, 소중한 영어로 dear이라고 하는 그럴 때 쓰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명사화해서 호필로스 이렇게 쓰면은 관사가 붙었으니까 명사화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호필로스 이렇게 쓰면은 그냥 명사로 명사라는 뜻입니다. 중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명사로 친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로이 하면은 남성 복수 혹격으로 써서 친구들아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필로이는 친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띠제테. 여기는 다시 명령법 2인칭 복수가 나왔죠. 에테, 끝이 에테로 끝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요. 됐고 알라라고 해서 이제 명령문과 함께 많이 써서 그 전까지의 얘기와 대비를 주는 그런 접속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뜻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명령문과 썼을 때는 그건 됐고 그건 그렇고 뭐 이 정도의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우로 엘테테 여기로 와서 까이 블레페테 봐라. 그리고 데우로를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죠. 여기로 와라. 여기로 봐라. 여기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을 어떻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김지원님, 네, 여기 다음 문장 읽어주시고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르가르타 에메 아니 엠포리아 카이타스 올카다스 에고베 아라 브라테 타 엠포리아 카이 위메이스. 네, 여기도 홀카다죠. 네. 홀카다고 끝에도 휘메이스 이렇게 모음의 위에는 항상 기시금 표시가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해석 부탁드릴게요. 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음, 내가 지금 시장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상선을 적어도 나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 너희들도 시장을 보고 있느냐? 엠포리아가 시장이었나요? 마켓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아, 네, 여기서는 마켓이었구나. 엠포리아. 엠포리아. 네. 네, 그럼 네, 여기까지. 엠포리아를 네, 여기서는 시장으로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을 보고 있고 따 엠포리아. 따 엠포리아니까 원래는 중성 명사겠죠? 그래서 중성 명사라서 또 엠포리온 형태가 또 엠포리온이 되는데 중성 복수로 받아서 따 엠포리아라고 쓰면은 시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시장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뭔가 시장 안에 파는 게 여러 개가 많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안에 내부 구조가 뭔가 많은 게 있으면은 그냥 복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인데 그 시장 안에 뭔가 많이 팔고 있을 때, 많이 있을 때 그냥 복수로 쓸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시장을 내가 보고 있고 또 따스 홀카다스면은 상선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원래 형태가 해 홀카스 홀카도스예요. 그래서 속격 단수가 오스로 끝나는 삼변화 명사인데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주 나중에 삼변화 명사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도 있다라는 점만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애국에는 다시 애국의 강조 형태죠. 나는 이제 이 시장과 상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아라호라테 따 엠보리아 까이 휘메이스면은 이 까이도 저번에 계속 나왔지만 휘메이스를 강조해주는 부사죠. 너희들도 시장이 보이냐, 시장을 보고 있냐라는 뜻이 되겠죠. 이 휘메이스는 2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 주격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에고가 이제 1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주격인 것처럼 휘메이스는 2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 주격입니다. 주격이란 말은 당연히 다른 격도 있다는 뜻이고 다른 격에서는 형태가 바뀝니다. 지금은 주격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도 별로 어려운 점은 없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김현경님. 네. 까이디크 호로멘 카이 에메스 띠
맨. 네, 그렇죠. 띠맨. 여기 까이, 디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두 사람 다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키베르네테스 그리고 디카이오폴리스 이 두 사람이 같이 말한다 라는 식으로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호로멘 까이 헤메이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에 까이 휘메이스 받아서 여기는 까이 헤메이스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헤메이스는 아까 휴메이스가 2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였던 것처럼 헤메이스는 1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호로멘 그래서 동사도 지금 1인칭 복수 현재형 형태 써주고 있죠. 호로멘 원래가 호라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뀔 때 호로 장음이 된다. 그 다음에 띠맨 이렇게 묶고 있는데요. 이 띠맨은 무슨 뜻이냐면 아마 그 보캐블러리 목록에는 오브 콜스였나 뭐 그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맨은 조금 어원은 불분명해요. 이 맨도 소사인데 그 저번에 저희 배웠던 맨 있죠? 맨데 이렇게 나왔던 그 맨. 그 맨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뭐 뜻이 좀 많이 달라서 이 매는 그냥 뭔가 강조해주고 아니면은 역접으로 연결해주고 또는 그냥 연결해주고 사실은 별 뜻이 없잖아요. 분명한 뜻이 없습니다. 그냥 약간은 그냥 진짜로 뉘앙스만 있는 거라서 그래서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특히 이 아티카 산문, 플라톤 산문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 띠맨이라는 형태로 많이 써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은데 주로 어떤 다른 표현과 붙여서 쓰는데 그중 하나가 띠맨입니다. 여기 나온. 그래서 이 띠맨 하고 물어보면은 물어보는 거지만 사실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보고 있지, 당연히 보이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그런 뜻이 됐냐면 원래는 그냥 이 man이 well if not that 정도예요. 띠가 와시고 그래서 아 뭐 아니면 뭐겠어. 그렇지 않으면 뭐겠어. 당연히 보이겠지 이런 뜻으로 이런 식으로 띠맨이라는 표현이 강한 동의 또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of course, surely 정도의 표현을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굳어진 표현도 많다. 띠매는 많이 나와요. 그 이제 플라톤 나중에 문헌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한국어판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번역본을 봐도 소크라테스가 뭔 말을 하면은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요. 그렇지 하면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좀 강한 당연히 그렇죠라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띠맨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소사의 뉘앙스를 그 대화편을 통해서 많이 익힐 수 있어요. 이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이 화자가 정말로 동의를 얼마나 하는 건지 정말로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 전제는 당대 그리스에서 좀 통용되던 전제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거는 조금 논쟁거리가 있을 만한 거는 대답하면서도 살짝 꺼림칙하면서 대답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 대화편이 좀 어떻게 조직이 되고 있는지,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티클의 뉘앙스를 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띠맨 보니까 멘토르 생각나서 검색해봤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띠맨에서 멘토르를 생각하는 것도 좀 대단하신 것 같네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멘토르는 그냥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장은 신보예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O Poseidon, o scalae estinae Hurgades, o scala esti ta emporia. 오 네. 포세이돈이여,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선들이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장들인가? 네. 그 다음 문장도 한 문장만 더 읽어주실까요? 알라데우로 여기. 알라데우로 블레페테 오 필로이. 일단 여기로 가자, 친구들아.
음, 블랙베테, 블랙베테죠? 그러면 가자가 아니라 are going to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블랙베테는 룩입니다. 일단 여기 고잉은 바이네테. 네. 바이노 동사가 이제 가다라는 뜻이고 블레포라는 동사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봐라 이런 뜻이 되겠죠. 블레페테. 그리고 앞에가 호스칼라이 에이신이죠. 교과서에. 네, 제가 잘못 옮긴 게 아니죠. 네, 하이 칼라이 에이신 하이 홀카드스입니다. 이 여성 복수 주격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써줘서 에이신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죠. 오 포세이돈.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 신이시여. 포세이돈 잘 알고 계시죠? 그 그리스의 바다의 신입니다. 바다의 신.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어떤 선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 세대에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홍은영 선생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에 그 선생님들 고전학 전공하는 선생님들 수업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이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고 저도 전해 들은 말인데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뭐 다 알고 누가 누구 딸이고 누가 누구 아들인지 다 알고 얘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다 알고 어떻게 죽는지도 다 알고 뭐 자기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너무 수업을 쉽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다 전달한 다음에 그 이야기 속의 의미까지 해설하는 게 이제 수업 내 내용인데 뭐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 기억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훨씬 더 재밌죠. 그리고 어릴 때 읽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니까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선지식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교양의 어떤 세대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너무 느꼈습니다. 이 만화로 만들고 대중화시키고 접근을 쉽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느껴서 아무튼 그래서 이 포세이돈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은 바다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이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에는 파란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신이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세이돈을 부르는 거죠. 여기 지금 바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칼라이 에이신 하이 홀카데스. 이 호스는 저번에 또 계속 나왔지만 감탄문 만드는 호스고요. 얼마나 어찌나 이러한가라는 뜻으로. 그다음에 하이 홀카데스가 주어죠. 그래서 그 상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칼라이 얼마나 또는 뭐 멋있는가, 얼마나 훌륭한가. 칼로스라는 형용사는 외적인 아름다움도 되지만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것도 되고 어떤 품질, 그냥 훌륭한 뭐 그런 것도 됩니다. 또는 조금 고귀한 이런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폭이 넓은 단어고요. 그다음에 호스칼라 에스티 따 엠포리아 여기도 그 시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여기도 시장이 아름답다는 거는 뭔가 외적으로 아름답다기보다는 굉장히 훌륭하게 시장이 아주 번성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뭔가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로만 한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하실 점은 일단은 칼라랑 칼라이 지금 형태가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이홀카데스에 일치시켜서 여성 복수 주격을 쓰고 있고 뒤에는 따 엠포리아랑 일치시켜서 중성 복수 주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용사는 항상 그 수식하는 명사에 일치시켜준다. 서술적 용법이든 아니면 수식적 용법이든 이거는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발견하셨다면 굉장히 잘 읽고 계신 건데 뭐냐면 따 엠포리아는 복수 주어죠. 근데 동사는 st를 쓰고 있습니다. 단수 동사 쓰고 있어요.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동적으로 읽고 있었구나. 수를 따지지 않고.
근데 이제 의문을 왜 이러지 하고 제기해 보셨다면 아주 잘 읽고 계신 건데 이런 식으로 복수 주어의 단수 동사는 굉장히 흔히 사용됩니다.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특히 이럴 때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 엠포리아 같은 이런 시장 같은 개념이 꼭 시장이 여러 개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수적으로 뭐가 이렇게 정말로 수적으로 구별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개체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개체 자체로는 하나인데 뭔가 그 안에 뭐가 많이 있을 때 그때 그냥 복수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따 엠포리아라고 해서 뭐가 많으니까 복수로는 썼는데 어쨌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ST로 쓰는 겁니다. 네. 심지어 그렇지 않아도 이거 정말로 수적으로 뭐가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때도 단수 동사를 쓸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여러 개를 이 사람이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 개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그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냥 단수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중성은, 남성 여성은 복수 주어를 단수 동사로 받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데요. 없을 수도 있고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중성은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은 조금 그 수에 있어서 느슨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라데우로 블레페테 여기는 아까처럼 블레뽀라는 동사는 보다라는 뜻이고 여기도 명령형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봐라. 오 필로이 친구들아. 다시 한번 혹격 형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을 전민규님 가능하실까요? 들리실까요? 네네. 여기서 오면 네, 여기 문장 써 있는 데까지 읽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에 sdeni caine lege o scala esti taeporia. Hemeis cartuin stopul sapos vacuumen. 들으시오, 제노티미스여. 이 시장들이 얼마나 훌륭한지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번역 아주 잘 해주셨고요. 처음부터 다시 보죠. 아쿠에 들으시오. 그러니까 명령형이죠. 아쿠에니까 2인칭 단수 명령형입니다. 그 다음에 제노테미 불렀죠. 제노테미로 끝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제노테미스라는 명사, 고유명사도 다 격변화하죠. 오타가 아니라 그 고유명사가 혹격으로 변한 형태입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까이멜에게 그리고 이 까이는 그리고죠. 왜냐하면은 아쿠에 앞에서 한번 정동사, 그러니까 인칭 변화한 동사가 나왔어요. 명령법 동사 나왔고 명령을 한 번 더 해주려면은 사이에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한 문장 안에는 하나의 동사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이로 써주고 멜에게 말하지 마라. 여기도 레게라고 해서 단수, 이인식 단수 명령법 써주고 있죠. 원래는 레고입니다. 레고, 말하다. 말하다라는 이 동사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레고. 그러니까 레고, 레게이스, 레게이, 레고맨, 레게테, 그다음에 레구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고 부정명령이니까 우 대신 매를 써주고 있죠. 부정 표현이 두 개 있다. 우랑 매 두 개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호스칼라 에스티타 엠포리아 이 부분은 인용구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시장이 아름다운지라고 말하지 마라. 앞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도 마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고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헤메이스, 톤, p소폰, 사포, 사코멘. 그래서 아쿠멘이니까 우리는 들린다, 듣고 있다. 주어를 또 일부러 써줬죠. 우리는 듣고 있다. 톤, p소폰. 그래서 그 소음을 사포스라고 해서 분명하게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사포스 아코멘은 분명하게 듣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음, 그 어떤 맥락이냐면 이 누구야 제노테미스가 시장이 굉장히 아름답다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조금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포스는 저번에도 나왔지만 분명하게,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원래는 사페스라는 형용사인데 끝에가 이렇게 오스로 끝나면은 부사 형태로 많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똑똑하게 우리는 지금 저 잡음, 소음을 듣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뭐가 많지 않아서 금방금방 나가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최성우님. 네. 알라포텐 호소포스 카토텐 오디카이오폴리 디아티우 카타바이노멘 헤메이스 엘테 오디카이오폴리. 어, 그건 그렇고 이 소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인가? 음, 그러면 밑에서부터라네 디카이오폴리어. 왜 때문에 대체 이때부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단 말인가? 에, 가복의 디카이폴리어. 네, 좋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네, 첫 문장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알라, 호텐, 호, 소포스. 네, 이 문장 잘 보시면은 동사가 없죠? 네, 알아채셨는지 동사가 없죠? 동사가 없는데 지금 해주신 것처럼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어디서부터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략이 되면은 보통은 ST 동사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ST 동사가 생략된 걸로 봐서 이 소리는 이제 호를 붙였죠. 왜냐면 이미 지금 언급된 대상이니까 호를 붙여서 정관사를 붙여서 이 소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텐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 끝에 텐이라는 전미사가 붙으면은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도 카토텐, 카토텐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카토텐이 카토만 말하면은 아래로, 아래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토텐 하면은 아래로부터, 아래에서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지금 들리고 있다. 디카이오폴리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텐은 포텐이나 카토텐을 통해서 텐이라는 전미사의 사용법을 알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디카이오폴리스는 디카이오폴리스라는 것의 혹격입니다. 이것도 끝에 시그마가 빠져서 디카이오폴리 하고 부르지만 원래 사람 이름은 디카이오폴리스가 되고요. 디아띠 우 카타바이노멘 카타바이노멘 헤메이스 이 부분이 아까의 번역은 뭔가 진짜로 물어보는 것처럼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는 진짜로 물어보는 거라기보단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안 내려가냐? 내려가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영어의 why don't we 표현 있죠? 이 똑같거든요. why don't we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D와 D가 why, for what입니다. for what. 그래서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속격이나 대격과 함께 쓰여서 뭐뭐를 통해, 뭐뭐로 인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띠는 지금 무슨 격으로 쓰인 거냐면 대격으로 쓰인 거죠. 중성 단수 대격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for what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라는 뜻이 되려면 사실 대부분 대격으로 쓰여요. 속격으로 쓸 때는 좀 더 장소적인 의미로 공간적인 의미로 뭐뭐를 지나서 뭐뭐를 거쳐서
통해라는 의미가 되고요. 뭐뭐 때문에라는 좀 인과적인 관계를 얘기하려면 대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디아띠를 써서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왜라는 뜻이겠죠. 우 카타바이 노멘 헤메이스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Why don't we go down인 거죠. 그래서 우리 내려가 보자. 안 내려가고 우리 뭐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용례를 찾아봤는데 그냥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디아띠 우 해가지고 그렇게 제한하는 문장을 쓴다라는 설명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교재를 쉽게 만들려고 영어 표현을 그냥 가져온 건지 실제로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한에서 디아띠 우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뭔가 어색해 보였는데 제 경험상은 뭐 또 모르죠.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이 설마 그런 부분에서 오류를 저질렀을까 하는 신뢰를 갖고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제안의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안하시다고 하는 괜찮을 거예요. 영국의 고전학 교사 모임이 만든 교과서니까 괜찮겠죠.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엘테에 오 디카이오 볼리 이렇게 와라 디카이오 볼리스. 그러니까 이 다음 문장이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가보자. 디카이 볼리스 너도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카타바이노맨이라는 동사는 이제 바이노라는 동사 저번에 나왔었어요. 명령형으로 바이네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바이네테라고 할 때는 와라, 걸어와라. 원래는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발을 디뎌서 걷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그냥 가다라는 뜻으로도 당연히 통하겠죠. 거기에 카타라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히라버에는 접두사가 붙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독일어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 시스템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변화할 때도, 동사 변화할 때도 이제 전철을 막 떼고 막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히라보도 원래는 붙어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다 이 전치사들은 다 원래는 부사고, 부사기 때문에 동사와 떨어져서 그냥 쓰일 수 있었어요. 호메로스 그리스에서는 실제로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해석할 때는 붙인 것처럼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합성어의 접두사는 다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점점 붙여서 쓰다 보니까 하나의 단어로 그냥 붙여진 거예요. 이 카타바이노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카타라는 이 전치사는 앞에도 이 카토라는 게 있었지만 카토 하면은 아래에 아래로. 다만 이거는 부사예요. 부사라서 그냥 카토만 얘기하면은 아래에요. 뒤에 뭐가 명사가 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카타라는 전치사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옵니다. 앞에도 물론 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뒤에 오겠죠. 산문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는 속격이나 대격으로 함께 쓰여서 아래에 또는 아래로 이런 표현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어떤 격과 쓰이는지까지는 아직은 예문이 안 나왔으니까 뭐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이 카타바이노라는 동사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동사고요. 사실은 굉장히 플라톤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카타바이노멘은.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플라톤의 국가의 첫 단어가 카테벤이라서 이제 그 비완료 시제예요. 카타바이노의 비완료 시제가 쓰여서 내가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이제 피라이오스 항구로 누구 보려고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회상체로 시작을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하면 좀 그렇고 마일스 버니엣이라는 이제 플라톤 연구에 굉장히 유명한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그냥 대학자 중에 한 명인 마일스 버니엣이라는 영국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캠브리지였나? 오스포드였나? 아무튼 그 좋은 대학의 그 과에서 고전학과에서 무슨 연설을 했는데 취임 강연은 아니다. 그냥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 First Words거든요. First Words. 그러니까 첫 단어들. 그게 뭐냐면은 플라톤 대화편들의 첫 단어들을 가지고 강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첫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카타바이노라는 동사입니다. 국가편의 첫 단어가.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히랍 문학 전통이 이제 첫 단어에 엄청나게 힘을 싣는 게 그냥 전체 작품의 주제를 최대한 첫 단어에 싣는 게 이제 문학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리아스의 첫 단어는 맨인이라는 분노라는 뜻이고요. 오디세이아의 그 첫 단어는 안드라, 안드라 모이 엔네페니까 네, 안드라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간 또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베르길리우스는 라틴어로 조금 바꿔서 두 개로 바꿨죠. 아르마 비룸께 카노라서 무기랑 인간. 이제 일리아스 오디세이 합쳐야 되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합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사시에서는 첫 단어에 굉장히 작품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는 뭔가 단어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이제 플라톤이 굉장히 의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미 기록이 있고 고대의 기록이 있고 그 고대의 해석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강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타바이노멘이라는 단어가 왜 국가에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국가의 주제라는 게 이제 철학자 왕이잖아요. 근데 그 철학자 왕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동굴 속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내려가는 게 뭐냐면은 처음엔 내려가지 않아요. 처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동굴의 우화를 생각해 보시면은 동굴에 있다가 이제 뭐 계속 이제 뭔가를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실제 세상으로 나와서 빛을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영혼이 상승하는 얘기인데 그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철학자라는 사람이 계속 위에서만 머무르면은 그냥 철학만 하고 세상에는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계속 살고 그러기만 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 철학자는 항상 다시 내려가서 지상으로 내려가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이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거기서도 이제 약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점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동사는 그 국가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실린 동사고 그래서 첫 단어로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의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구는 다 내려가요. 왜냐하면 아테네는 기본적으로 산 쪽에 있는 그리스 모든 도시는 대부분 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속에 있진 않지만 어쨌든 다 그렇게 생겨먹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바다 쪽은 다 낮고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다 산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생겨먹은 곳이기 때문에 항구로 가는 건 다 내려가요. 그리고 항구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있고 배도 있고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고 그 말인즉슨 아주 세속적이고 일상적이고 더러운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항구로 내려가서 뭔가 항구에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화가 진행되거든요, 국가가. 그래서 그 대화라는 게 굉장히 배경 설정도 어떤 그 국가 속의 대화와 당연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편의 어떤 드라마적인 세팅 그리고 이 카타바이노멘이라는 동사 또 그렇게 사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그 강연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대화편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하고요. 재밌으니까 뭐 논문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냥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뭐 언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강연을 그렇게 길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긴데 뭐 대학생들 강연이니까 괜찮겠죠. 아무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교재 내용이 짧기 때문에 여담으로 조금 카타바이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을 얘기하려고 가져왔고요. 마지막 문장은 그러면 읽어보고 문법 사항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지막 문장은 뭐 저희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제가 간단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oi bainete, meis poi bainete, diati umenete hopiloi, me prontisete, 보러 가라고 하면은 이제 너희들은 이 주어가 되겠죠? 휘임에 있으니까 너희들 어디로 가느냐? 아까 포텐이 어디로부터 이 텐이라는 게 붙어서 어디로부터라는 뜻이 된다면 보이는 어디로라는 뜻이 됩니다. To where. 이미 이 단어 자체 어디로예요. 어디로 방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니? 보이 바이네테 어디를 가니? 디아띠 우메네 오필로이
이 메노라는 동사는 stay, 머무르다 정도의 뜻이죠. 또는 뭐 기다리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왜 안 기다려주니? 왜 안 머물러 있니? 친구들아 이런 뜻입니다. 메 프론티체테 걱정하지 말아라. 또 여기서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호로가르 에고 나는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는 앞에서 나온 표현이니까 따로 설명드릴 것은 없겠죠. 다 바이네테, 바이네테, 메네테, 프론티체테 다 명령형이고요. 디아띠도 아까 나왔던 어째서 왜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디아띠 우 메네테 여기도 아마도 이제 너희 왜 안 기다려주니? 라는 진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다려줘 라는 뜻에 가까운 표현인 겁니다. 디아띠우라고 쓰고 있으니까. Why don't you? 인 거죠. 그래서 나는 보고 있다 하고 그 다음 지문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독해 지문 여기까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문법상 조그만 거 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독해 관련해서 여기까지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혹시? 네, 없으시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변화 명사를 유형 A, B 봤었어요. 유형 A는 당연히 장음, 에따와 S, 속격 단수 S, 주격 단수 에 이렇게 들어가는 유형이 있었고요. 이 유형에서 이 엡실론, 이오타, 로 뒤에는 장음 알파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음 알파 오고 장음 알파 시그마 해서 아스, 속격 단수에 아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배웠었습니다. 니케, 니케스, 니케, 니켄, 니케, 니카이, 니콘, 니카이스, 니카스, 니카이. 다음 코라, 코라스, 코라이, 코란, 코라, 코라이, 코론, 코라이스, 코라스, 코라이. 이렇게 바뀝니다. 액센트는 저희 명사, 형용사 액센트 배운 것처럼 최대한 유지한다. 퍼시스턴트 액센트로 가되 액센트 규칙 위반할 때만 이제 바꿔준다, 수정해준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복수 속격은 항상 이 on에 고각센트가 붙습니다. 그리고 복수 주격 어미 I는 단음절로 취급합니다. I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해서 퍼시스턴트 액센트 규칙으로 최대한 유지한다라는 규칙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CED 두 개를 한꺼번에 배울 거예요. 한꺼번에 배우지만 복수형은 사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외울 게 많지 않습니다. 유형 C 같은 경우에는 알파로 주격 단수가 끝나요. 근데 속격 단수는 S로 합니다. 이거는 단음입니다. 단음 알파. 그리고 유형 D는 이게 엡실론 이오타 로 뒤에 다시 이게 알파로 오고 주격에 그 다음에 속격 단수가 아스로 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사는 무사 여신, 뮤즈라고 영어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뮤즈 여신을 그리스어로 말할 때는 특히 아티카 방언으로 말할 때는 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 무세스, 무세이, 무산, 무사 이렇게 바뀌어요. 악센트에 주목해 보세요. 무사는 여기 무에 고각센트가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맨 뒤에 울티마가 장음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고각센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센트로 바뀌게 되죠. 네, 악센트는 이렇게 유지할 수 없을 때 바뀐다. 수정해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무사이. 이거는 단음절로 치니까 유지가 됩니다. 무사이. 무손, 무사이스, 무사스, 무사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해 디아노이아. 볼게요. 디아노이아는 이성이라는 뜻인데 좀 그 이성이라고 할 때 어떤 도덕적인 의미보다는요 좀 추론하는 이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계산, 추론 이쪽의 이성입니다. 이제 좀
철학자마다 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디아노이아는 대충 어쨌든 이성은 이성인데 이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좀 직관적인 지성 종류가 있고 좀 추론적인 종류가 있다면 이쪽은 추론적인 쪽입니다. 그래서 헤디아노이아는 추론적인 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디아노이아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디아노이아, 디아노이아스, 디아노이아이, 디아노이안, 디아노이아, 디아노이아이, 디아노이온, 디아노이아스, 아이스, 디아노이아스, 디아노이아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복수형은 똑같아요. 복수형은 똑같아요. 그쵸? 복수형 어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른 거는 여기만 달라요, 사실. 여기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별로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CD도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유형 A, B, C, D가 조금 오히려 이렇게 많으니까 헷갈리죠. 약간 다른 것도 있고 좀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는데 네. 이제 이 어떤 경우에 뭘 쓰고 하는지 자체를 외워서 음, 그렇게 변화 규칙을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좀 찾아보고요. 잠시만. 확인할 게 있어서. 혹시나 액센트가 약간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아, 네, 됐습니다. 우선, 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유형 A고 뭐가 유형 C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뭐가 주격에 알파가 들어가고 뭐가 주격에 에타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요?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거의 규칙은 없어요. 네. 뒤에도 뭐 마찬가지예요. 엡실론, 이오타, 로 뒤에 장음 알파가 들어가는지, 단음 알파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나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거는 조금 변화형을 보고는 알 수 있어요. 변화형을 보면은 악센트에 따라서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악센트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추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저희가 외울 때는 단어를 외울 때는 이거 두 개를 그냥 외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얘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보여요. 그렇죠? 에스, 아아스, 그다음에 아스, 아아스. 여기만 유형 B랑 유형 D만 장음, 단음으로 좀 다른데 이 부분은 악센트를 보고 구별하거나 합니다. 보통은. 근데 악센트는 보통 안 외우니까 그냥 외웁니다. 다 그냥 다 외우는 게 답이고 사실은 변화를 시킬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문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리스어로 시를 쓰겠다, 편지를 쓰겠다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주 나오는 형태일수록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 여기 약간 이오타가 있네. 역격 단수인가? 감으로. 그다음에 끝에가 뉘로 끝나네. 단수 대격인가? 감으로. 점점 그렇게 익히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최대한 익혀보시고 나중에는 문헌을 점점 많이 보실수록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변화 명사를 이렇게 복습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배운 문법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고 너무 욕심이고 70% 정도만 소화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정관사. 정관사는 진짜 100% 해야 돼요. 정관사는. 딴 건 몰라도. 정관사. 정관사만 하시면 돼요. 딴 건 몰라도. 왜 정관사를 보면 내가 단어는 몰라도 성수격을 다 알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몰라도 그것만 알면은 이 정관사가 저 단어랑 붙겠구나 정도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는 지금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게 일변화 명사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끝에 있는 두 가지는 오늘 배웠고,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일변화 명사 복습하시면서 유형 4개 다시 숙제를 하시고요. 이변화 명사도 배웠습니다. 이변화 명사는 오스, 우, 남성 형태의 기본인데 가끔 여성 명사도 있어요. 그리고 온, 우, 이거는 중성 명사 형태고요. 이것도 이변화 명사는 숙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2변화 명사 이 두 가지 형태를 합치면은 기본 형태를 합치면은 이 1, 2변화 형용사가 나와요.
쓰리 엔딩 기본 유형. 오스, 에, 온 이렇게 끝나는 이 기본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1변화 명사 나왔고 2변화 형용사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변화를 격변화를 자유자재로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배운 명사 중에 뭐 니케라고 하면은 해, 칼레, 니케 이런 게 있으면 해, 칼레, 니케, 테스, 칼레스, 니케스. 그다음에 테, 칼레, 니케, 텐, 칼렌, 니켄. 여기는 좀 쉽죠. 어미가 조금씩 따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3변화 명사에 1, 2변화 형용사 붙고 이러면 변화 규칙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좀 지우기 시작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사 변화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 배웠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직설법에서 현재 시제, 제가 현재 시제라는 말을 안 썼네.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 시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동사 기본 유형, 능동태 직설법, 현재 시제, 그리고 모음 융합에서 두 개, 엡실론과 알파 유형. 능동대수법 현재 하나 더 있어요. 오미크론 붙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모음융합은. 그래서 모음융합은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동사 기본 유형, 또 모음융합, 엡실론 알파 유형, 능동태 명령법 현재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미 동사 능동태 직설법 현재 시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문법들을 한번 차근히 정리를 해보시면서 저희가 독해 지문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문법을 익히고 있어야만 또 새로운 문장이 나왔을 때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을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어휘도 한 번쯤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일화보 공부할 때는 그냥 냅다 쓰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 수업 들으면서 모든 텍스트를 다 손으로 베껴 썼어요. 그래서 하루 3시간씩, 3시간이 뭐야? 하루에 6시간도 히라버를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이건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그 리듬을 느슨하게 가져가면서, 하지만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1시간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자. 내가 오늘 지문 5줄은 쓰겠다라는 식으로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문 D 하고요. 다 읽을 수 있을까? 음, 일단은 D만 해오세요. D만 해오시고, 제가 그래머 앤 엑서사이즈 교재 있죠? 교재 저희 리딩 그릭에 있는 그래머 앤 엑서사이즈에 실려 있는 연습 문제를 숙제로 드릴게요. 그거를 같이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독해 예습은 다시 파트 1의 섹션 1의 D까지 1D죠. 그러니까 교재로 10쪽에 있는 지문 예습해 오시고 이제 연습 문제는 그 구글 클래스룸 공지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정답 공유해서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그 교재에 보면 동사랑 주어가 되게 같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저희가 학습 교재라서 일부러 그렇게 써주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동사랑 주어를 같이 쓰는 경우가 그냥 많나요? 위치상 가까이 써주는 거요? 아니요. 제가 라틴어 같은 거 할 때는 주어가 없는 게 아,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게 주어를 기본이에요. 생략하는 거 아닌가의 네, 문제여서 없는 게 기본이에요. 이거 교재라서 그래요. 네. 그냥 알 필요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안 씁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써줄 때는 다 강조를 위해서 써주거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까 같은 카이 히메이스, 카이 헤메이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사실은 카이 헤메이스라고 안 써주고,
카이 바이노멘 이런 식으로 동사 앞에 카이를 붙여주거나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써줘도 비슷한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는 걷기도 하는 건지 니네도 걷는 건지 뭐 이런 좀 애매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써줄 필요가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안 써주는 게 히라버입니다. 라틴어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과서 문장으로 좀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초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조금 더 원래 히람 문헌의 문장에 가까워지는 문장을 좀 더 읽으실 거예요. 네, 지금은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